안녕하세요, 리라쌤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나누었던 북 리뷰의 두 번째인 실제편을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지난 시간 이론에서 부모로서 가지고 있는 나의 감정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이런 감정들은 우리가 알아차리고도 부인하거나 또는 알고 싶은데 무슨 감정인지 찾기가 어렵기도 해요. 우리는 살다 보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같은 문제를 반복하게 되는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이런 감정을 핵심 감정이라고 하는데, 핵심 감정은 많은 경험으로도 극복되지 않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말해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죠. 자신의 핵심 감정을 알면 분리되지 않은 내 안의 부모와 분리될 수 있고, 또는 성장하지 않은 내 안의 어린아이를 성장시킬 수도 있어요. 이러한 작업을 통해 진정한 성인이 될 때 우리는 건강한 부모 감정을 갖게 될 수 있겠죠? 나의 감정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내 감정을 직면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런 감정을 직면하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심리학자인 아들러의 미움받을 용기 많이 들어보셨죠? 나의 감정을 직면하는 데에는 이런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해요. 사랑받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 또 사람들에게 거부당할 것이라는 두려움, 또 나쁜 사람이라는 미숙하다는 평가를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들을 극복해야만 비로소 감정에 직면할 수 있겠죠. 내가 수치심을 가지고 있다. 내가 불안을 가지고 있다. 내가 열등감을 느끼고 있다. 이런 감정들을 받아들이는 순간 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왜 기분이 우울하지? 왜 오늘 기분이 나쁘지? 같은 치워버리고 싶은 감정이 아니라 나는 무엇을 원하고 있지? 무엇을 바꾸면 좋을까로 에너지의 방향을 바꿔서 감정의 원인을 찾고 해결하면 나의 마음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정확하게 내 감정을 알아차리게 되겠죠? 어느 날 아이가 오해를 사서 학교에서 선생님께 혼나고 왔는데 너무 억울한 상황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반응하세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너무 억울하고 엄마도 화가 나서 선생님 행동을 비난하고 말았다면 이 감정은 무엇일까요? 이런 경우 있으셨을까요? 사실 화가 나고 억울했을 아이가 안쓰럽기도 하고 학교 생활에 대한 걱정과 선생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들 거예요. 하지만 아이에게 분노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게 된다면 이건 엄마와 아이가 심리적으로 분리되지 않아서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아이에게 투사하게 된 거죠. 이럴 땐 속상했을 아이의 마음을 공감하고 아이가 마음을 잘 추스릴 수 있도록 지지하고 격려해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는 충분히 해결되고 건강한 감정 프로세스를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은 타인과의 적절한 거리가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여기서 타인이란 나 외의 모든 사람을 말해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모든 것을 알고 관여하려고 한다면 적절한 거리가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갈등을 빚게 됩니다. 그럼 타인과의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 원칙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나와 타인을 구별해야 됩니다. 남편뿐만 아니라 내가 낳은 자식도 독립적인 의견이 있고 감정이 있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두 번째로 내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영역과 관심 영역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은 나와 관련이 있는 영역이 되겠죠. 나의 생활 습관이나 자기 개발을 위한 영역 같은 것이 되겠죠. 내가 관심인 영역은 아이의 성적, 남편의 월급, 부모님의 성격 변화 같은 것들은 나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영역일 뿐이지 타인의 영향력에 속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내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이 아님을 구별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상대의 보폭과 방향을 보면서 움직여야 해요.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심리적 거리는 점점 더 멀리하되 유연성 있게 움직여야 한다는 거죠.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점점점 멀리 거리를 만드셔야 합니다. 타인을 관리하는 핵심은 상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거예요.
상대방의 욕구와 감정만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구와 감정도 충족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이 중요합니다. 당연히 의사소통은 내 위주로 또는 상대방의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입장과 상대를 배려하면서 하는 의사소통이어야 되겠죠? 건강한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으로는 내면 조절 5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멈추어서 상황을 관찰하는 거예요. 최대한 타인의 시선으로 객관적으로 말이죠. 쉽지는 않지만 훈련하면 가능해요. 저희 둘째 아이가 3살 정도 되었을 때예요. 물이 나오는 게 너무 신기해서 정수기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방에서 나왔을 때 저희 거실은 물바다가 되어 있었어요. 예전 같았다면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우리 집이 바다가 되었네 라고 이야기하면서 치웠던 기억이 나요. 제가 상담하면서 부모님께도 또 아이들에게도 하는 말이 있는데 무엇이 더 중요하냐는 거예요. 상처를 받고 놀라는 아이의 마음보다 깨끗한 바닥이 더 중요한 건지 우선순위를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려요. 반대로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상처받을 부모님과 게임 한 판. 물론 아이들은 게임 한 판을 선택합니다. 그러니 상처받지 마세요. 객관적으로 보면 아이는 그저 나오는 게 신기했을 뿐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바닥을 어지럽히려고 한 것도 아니죠. 객관적인 시선으로 상황을 먼저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표정입니다. 테드 강의에서 에이미 커디는 신체 언어를 바꾸면 마음이 달라진다고 이야기했어요. 가끔 화를 내시다가 거울을 보고 깜짝 놀라셨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정말 무서운 여자가 또 정말 무서운 남자가 서 있더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눈시울을 붉히세요. 에이미 커디는 표정만 바꿔도 언어가 변화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어요. 제가 아이에게 웃으며 우리 집이 바다가 되었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되겠죠? 그런 다음 왜 이러는 거야 가 아닌 무엇을 하고 싶은 거지에 초점을 맞추면 짜증이나 분노가 호기심과 궁금증으로 변하면서 상황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서 방금 일어나려고 했던 핵심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최소한 나중에 후회할 만한 감정을 쏟아내는 일은 없겠죠. 그 후 상대를 존중하고 일치하여 수용하면 원활한 상호작용이 가능한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끝으로 아이들과 감정을 교류하는 3가지 기술을 안내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감정 터치를 위한 공감 기술입니다. 무엇보다 대화에서 공감만 잘 되어도 문제는 생기지 않아요. 친구들이 놀아주지 않아서 속상한 아이에게 친구들이 놀아주지 않아서 속상했구나. 왜 안 놀아주는 걸까? 가 아니라 놀아주지 않아서 속상했구나. 친구들이랑 재미있게 놀고 싶었는데 라고 마음만 읽어주시고 공감해 주셔도 위로를 받고 다시 친구들과 놀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존재감 터치 인정 기술입니다. 아이들의 자존감을 향상하는 데에는 정말 중요한 기술인데요. 결과물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과정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혼자 신발 잘 신었어 가 아니라 혼자서 신발을 신어보고 싶었구나 같은 과정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로 성장 욕구 터치 피드백 기술입니다. 부담을 주는 칭찬이나 좋은 결과물에 대한 칭찬이 아닌 인정을 통한 긍정적인 피드백을 말해요. 시험이 긴장되나 보구나.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잘 볼 수 있을 거야 가 아닌 시험 기간에 긴장하는 걸 보니 잘 보고 싶은 마음이 큰가 보구나처럼 부담감을 주는 공감이 아닌 인정을 통한 피드백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인 감정으로 표현하고 변화시키면 감사함과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고 행복한 부모가 되어서 아이들에게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적의 씨앗을 심어줄 수 있겠죠. 공감은 사람을 변화되게 하고 그 공감을 통해 감정이 변화되면 그 변화가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행복한 부모가 되어
이번 한 주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통해 행복한 부모가 되어서 아이들과 행복한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또 만나요.